찍히냐? 돌아가냐? 신기한 게 아직까지도 써. 야, 시끄러 멍청아. 추야, 우중은 빨리 할 거야. 이쪽이에요. 잘았어. 추야, 우중이고요. 요거를 요래 나눠야겠네. 요렇게. 추냐니까 뭐겠어, 이거? 추야는 뭐니? 오케이. 요 놈은 가을밤이네요. 가을밤이고, 우중은 뭐야, 우중은? 비가 내리고, 이거죠.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가을밤 비가 내리고, 뭐 이런 정도 해당되겠네. 그 다음에 작가가 누구냐면 최치원이랍니다. 최치원은 언제 때 사람이냐? 고려가. 아, 그래. 고려시대야. 근데 고려시대인데, 걔, 뭐야, 고려시대라고요? 신라시대고요. 신라시대고요. 얘는 출신 성분이 뭐니? 거의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똘똘해도. 그렇죠. 얘는 신라 육두품 출신입니다. 신라 육두품 출신이야. 육두품 출신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무척 똘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써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 것들은요.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이런 거니까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 게 추야 우중이겠네. 됐냐? 별거 아니네. 으쌰, 이건 또 뭐냐? 근데 그거 지금 찍히고 있냐, 민서야? 한참 했는데 또 안 찍혔어요. 이러면 또. 빨간 반짝거려서 찍히는 거예요? 아, 빨간 거 들어왔어? 아니요, 안에 빨간이 반짝반짝거려요. 찍힌다. 그래, 확실해? 네. 그거 찍히. 거의 목소리 들어. 다 했는데 안 찍혔으면 니네 때릴 거야. 웃기고 있네요? 야이씨. 알았어. 그러면 책을 한번 볼게요. 추야 우중의 최치원이고요. 여기 보면 한자가 몇 개, 한 줄에 한자가 몇 개 있어? 5개죠? 그 다음에 총 몇 줄이야? 4줄이죠. 그래서 한시는요, 줄을 4줄짜리는 절구라고 해요. 절구. 그 다음에 한자가 한 줄당 몇 개 있어? 5개.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오원절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 아니야.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제가야산 독서당은 4줄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절구라고 하죠. 근데 그 한자 한 줄에 몇 개 있어? 7개. 그럼 뭐라고 할래? 그렇죠. 7원절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험은 뭐 절대 나오지 않는데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자. 어디 보자. 가을바람에 괴롭게 읊조릴 뿐 나는 가을바람에 이렇게 울고 있어요. 뭐 이런 정도야. 나 가을바람에 불 때 막 울고 있거든요. 왜 우는 거야? 뭔가 아픔이 있나 보죠. 그러면 이런 거야. 최치원이 만약에 신라로 돌아왔는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울고 있을 수도 있고, 얘가 당나라에 유학을 갔거든요. 당나라에 유학 갔으면 어떻게 했어? 보고 싶은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최치원은 울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언제? 가을바람이니까 가을이겠죠. 온 세상에 지음이 없구나. 지음은 뭐냐? 여자친구 이름이냐? 지음은 나를 알아주는 친구죠? 그죠? 나를 알아주는, 친구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친구. 그럼 가을바람이 불 때 나는 엉엉엉 울고 있는데 나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몰라요. 창밖에는 삼경에 비가 오는데, 삼경은 몇 시부터 몇 시가 삼경이니? 삼경이라고 한다면 몇 시부터 몇 시야? 시끄러 임마. 밤 11시에서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삼경을 자시라고 합니다. 우리 자축, 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시야. 그래서 2시간 단위로 끌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자시면 사경은 몇 시겠어요? 사경은? 그렇죠. 1시부터 3시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해? 자, 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해야죠. 그럼 얘는 축시가 되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3경, 4경 무쭉 가다가 12경까지 가겠죠? 그럼 다시 1경, 2경 이렇게 오겠지? 맞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만 외우고 3경이 기준점입니다. 요것만 외우면 다 적용하면 되겠죠? 3경이 밤 11시에서 1시니까 자시라고 한대요. 요걸 기준으로 2시간씩 끊으면 되겠지? 그죠? 기준점만 외우자.
가을바람에 괴롭게 읊조릴 뿐 온 세상에 지음이 없습니다.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음이 없구나 했어요. 창밖에는 삼경에 비가 오는데 그럼 나는 지금 슬퍼 죽겠는데 비까지 내리는 거죠. 그러면 나의 마음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거죠. 뭐가? 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맨날 예를 들어주잖아.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잘 모르고 살았는데 옆에 1m 87짜리 조인성이 딱 서 있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이런 젠장을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럼 조인성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나의 비극성을 더 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도 내가 슬퍼 죽겠는데 비까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슬픔, 외로움, 고독을 더 부각시켰네요. 창밖에는 삼경에 비가 오는데 등불 앞에 마음은 만리를 달린답니다. 마음은 만리를 달린다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마음은 만리를 달린다 그 옆에 한자 보니까 만리심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죠? 마음은 만리를 달린대요. 요거는 언제 썼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나라 유학 당시라면 당나라 유학 당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당나라 유학 당시. 그러면 당나라 유학 당시에는요, 당나라 사람은 나를 잘 모르잖아. 나를 알아줄 사람들은 누구겠어?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겠지. 그럼 이렇게 해석한다면 뭐냐면 이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아니다. 이건 언제 썼냐면 신라로 돌아왔는데, 공부 마치고 신라로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야. 그때 썼다. 그러면 신라로 돌아왔을 당시라면 바로 뭐겠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겠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데요. 이에 따른 뭐다? 안타까움일 수 있겠군요. 그럼 첫 번째 당나라 유학 당시로 해석한다면 벌써 내 마음은 만리까지 갔어요. 와우. 봐, 니들 공부 안 하니까 막 치잖아. 천둥 치고. 비 많이 오냐? 열어봐. 얼마나 와? 야, 그걸 열라는 게 아니야? 그 블라인드를 열라는 거 아니야? 이 바보들아. 좋아요. 자, 시끄러. 공부 안 하면 저 하늘이 노할 거다. 열심히 해라. 팔 내밀지 마. 팔 잘려. 조심해. 자, 어쨌든 간에 자신을, 그러니까, 유학 당시라면 벌써 내 마음은 만리밖에 간 거야. 벌써 어디로? 고향으로. 근데 이거, 신라로 돌아왔을 당시에 이건 어떻게 써? 신라 사람들과 내 마음 사이의 거리가 만리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해 이건 어떤 거야? 어떤 거리감을 얘기했죠. 거리감이 그렇게 커졌어요. 나 왜 이렇게 너가 낯설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상황을 설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가을이죠. 그래서 가을 바람이 서 불고 있고요. 거기에 뭐까지 내려요? 비까지 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지음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냐면 외로움 또는 고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의 상태는 그리 행복한 상태는 아니군요. 외롭고 고독한 상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3모인 상태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일단 요거 당나라 유학 당시로 해석하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아?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가서 야, 왜 우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런 게 없다고. 여러분 막 울고 있는데 다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난 울고 있어서 위로받고 싶은데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관심이 없어요. 뭐지? 저건 뭐하는 놈이지?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랬더니 나는 어떻게 했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 생기죠. 그래서 뭐가 생겼대요? 만리심이 생긴 거야. 즉 거리감이 막 생겼죠. 이건 1번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2번으로 해석된다면 혹은 뭐겠어? 그리움이겠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벌써 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겠죠. 거리감으로 한다라면 요 세상 사람들은 당나라 사람들이겠죠. 당나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리움으로 해석한다라면 어디 있어요? 그리움으로 하면 고향에 대한 그림이겠죠. 아이고 다시 거리감이라면 어떻게 써요? 신라 사람들이겠죠. 그리움으로 해석한다라면 신라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겠죠. 자기 고향을. 자 그러면 됐고 두 번째 제 가야산 독서당입니다. 이쪽에 안 나온다 이거지? 다 썼지? 지운다? 지워도 뭐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자, 제 가야산 독서당 이렇게 얘기했네요. 제 가야산 독서당 끊어볼게요. 제 가야산 독서당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제 뭐야 이거 뭐 말하다 뭐 읊다 정도 해보자. 말하다 읊다 이런 정도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가야산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당이라는 뭐 공부하는 곳인가 봐. 그러니까 뭐겠어? 가야산 독서당에서 뭐 이런 정도 하자. 독서당에서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해보자. 가야산 독서당에서 뭐 이런 정도 해석해 볼게요. 역시 최치원이네요. 어디? 첩첩 바위를 미친 듯이 달려 겹겹 봉우리를 울리니 했습니다. 그럼 뭐가 겹겹 봉우리를 울리고 있을까? 지금 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야, 물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가야산이 있고 내가 여기다 이렇게 독서당 같은 걸 이렇게 졌나 봐. 가야산 독서단에. 근데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써? 여기가 소리가 엄청나죠? 물소리가. 물소리가 엄청 큰 거야. 지금 엄청 큰 거야. 겹겹 봉우리를 울리니 지척은 가까운 곳이죠. 가까운 곳에서 하는 말, 사람의 말소리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써요? 여기에서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안 들린대요. 그러면 요거를 살짝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살짝. 여기까지 있는 놈을 살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에는 뭐냐면 흐르는 물이 있답니다. 흐르는 물이 있대요. 흐르는 물이 그 소리가 미친 듯이 달려서 겹겹 봉우리를 울렸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지척에서 하는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그러면 어떻게 써?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요것이 지칭하는 것이 자연이라면 요 말소리는 인간이 얘기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지금 대조하고 싶을 겁니다. 흐르는 물소리가 너무 커서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최치원의 상황을 고려하면 최치원은 인간 세계에 속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며. 그죠? 그러니까 나를 멀리하고 속세 사람들이 뭐 나에게 뭐 욕을 한다든가 뭐 거리감의 표시를 했으면 듣기 싫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말을 얘는 듣기 싫을 겁니다. 일단 여기를 이렇게 쳐보고 가야산 독서당에 있는 최치원 화자를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그랬더니 늘 시비하는 소리라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죠. 야 최치원 쟤 뭐 어떻게 했대? 최치원 저 바보 아니야? 야 최치원 뭐 왜 저럴까? 뭐 이런 얘기들. 늘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 귀에 들릴까봐 미치겠어요. 짜증나요. 뭐 이런 얘기인가봐. 짐짓은 일부로입니다. 일부러 흐르는 물로. 그 흐르는 물은 뭐야? 그 물소리로 인해서 사람의 소리를 분간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물로,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놨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요 상태에 있고요. 얘는 온 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가야산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에는 뭐 있냐면 시비하는 소리가 있나 봐. 그러니까 시비하는 소리는 인간에서 채치원에 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소리가 있겠지.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들리면 짜증나고 싫은가 봐.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고 싶은 거야. 근데 차단할 수 있는 건 뭐야? 흐르는 물이 어떻게 써요? 이 물소리가 얘를 차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소리가 얘를 차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비하는 소리는 이쪽에만 있지 않을 거잖아. 그죠? 내 주변에 여기에도 나를 시기하는 놈이 있을 테고 여기에도 나를 시기하는 놈이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할 수만 있다면 이 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온 산을 둘러버리고 싶은 겁니다.
온 산을 이렇게 둘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 시기하는 소리가 들어와도 어떻게 해서 차단. 이쪽에서 들어와도 차단. 이쪽에서 들어와도 차단.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온 산을 둘러버렸다는 요 보라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이렇게 보라색처럼 하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 사물에 대한 주관적 변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관적 변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사물은 지금 사실은 물은 이렇게만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임의로 물을 돌려버렸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모든 물이 내 주위에 삥 돌려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판단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바꿔서 사용했죠. 이럴 때 쓰는 말은 주관적으로 변용했다 이렇게 씁니다. 와, 비 오는 거 봐라. 난리 났다. 뭐라고? 잘 됐다. 그럼 공부만 해야겠구나. 왜 집에 가고 싶지? 자, 그러면 그 밑에 1번, 2번 문제 있구나. 답이 있지만 없는 척하고 해야겠죠? 그치, 세린아? 네가 지금 거기서 저거 쳐다보고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잖아. 문제를 푸셔야죠. 오빠는 카메라 신경 쓰지 말고 그거나 해. 뭐, 네가 카메라 기사야? 그거나 해, 이씨. 자, 됐나? 다음 건에 송인이라고 써있네요. 정지상이고요. 송인이네. 송은 보내다 송자입니다. 이건 보내다 송자야. 그러면 뭐겠어? 사람을 보내고 뭐 이런 거잖아. 보내고. 그럼 조금 포장해서 하면 뭐 이 정도 할 때만 되지 않을까? 이별 이야기 뭐 이런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조금 포장 예쁘게 쓴다면 이별 이야기 이런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요거를 열어놓으면 화면이 안 보이겠구나.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세린이가 자꾸 딴 데 쳐다봐서 안 되겠어. 제가요? 어? 이거 쓰고 있었거든요. 그랬어. 자, 한번 볼게요. 비가 개인 긴 강둑에 풀빛이 짙었는데, 풀빛이 짙었다는 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린 다음에 풀이 아주 파릇파릇 잘 자랐나 봐요. 그럼 풀빛이 짙었다에다 동그라미 땅 쳐볼게요. 풀빛이 되게 예쁜가 봐요. 그러니까 풀빛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연물이 되게 예쁘게 됐나 봐. 남포는 저기 대동강에 있다고 합니다. 대동강은 어디 있어요? 평양에 있대요. 평양에. 그죠? 궁금하면 가봐. 남포에서 그대를 보내니 슬픈 노래가 울린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대동강에 있는 남포에서 님과 헤어졌어요. 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했던 사람과 헤어졌어요. 님과 헤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풀빛이 짙었는데 동그라미를 쳤다면 화자는 지금 어떤 상태야?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네? 그럼 슬픈 노래에다 세모꽝 쳐야겠다. 그럼 대조되고 있네. 그럼 이런 자연물의 대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더 부각시키는 거죠.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슬퍼요. 대동강물은 그 언제나 다할런가? 대동강물은 다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대동강은 마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네 번째 줄에 나옵니다.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푸른 물결에 더할 거거든요. 이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슬퍼서 울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눈물이 뭐가 된다는 거야? 대동강 물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를 리가 없죠. 좋아.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되나 보자. 바깥에는요 풀빛이 어떻게 써? 짙다라고 했으니까 자연물은 뭐 고운 풀빛이 나고 있습니다. 고운 풀빛이 나요. 하지만 나는 어떤 상태야? 이별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슬픈 상태인가 봐요. 자연은 되게 아름다운 상태지만요. 나는 지금 이별 노래를 부를 정도로 슬퍼요. 그런데
대동강 물은 마를 수가 없지요. 그죠? 대동강 물은 마를 수 없답니다. 마를 수 없대요. 그러면 대동강 물이 왜 마를 수가 없어요? 왜 마를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별 눈물을 흘리고 있잖니. 그러니까 이게 이별 눈물이 다 뭐가 될 건데? 그렇죠. 이게 다 대동강물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를 리가 없다고요. 그만큼 나는 어떻게 써? 대동강물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슬퍼요. 이런 얘기였네요. 다음 거는 부병루네. 부병루 됐네요. 부병루는요, 어디에 있냐면, 영명사라는 절에 있답니다. 영명사라는 절에 있대요. 영명사라는 절에 있대요. 영명사에 있는 누각이래요. 있는 누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명사는 어디 있냐면 평양에 있답니다. 평양에 있대요. 그런데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요, 이 영명사는 누가 지었다라고 하냐면, 요거는 광개토대왕이 지었다고 합니다. 광개토대왕이. 얘는 광개토대왕이 건립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려라는 나라는 어디를 계승한다라는 나라야? 아이씨,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고려야. 그죠? 그럼 광개토대왕은 어디 사람이야? 어디 나라? 무슨 나라 세웠어? 고구려를 세웠죠? 그죠? 그래서 요걸 보면서 아니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한 고려가 어디 갔나요?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색이라고 나왔네요. 이색은 고려말 충신입니다. 고려말 충신이야. 이 고려말 충신 이색의 제자가 누구야? 조선을 건국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의 스승입니다. 이색이. 조선을 건국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야? 신하 중에서 이성계 말고 정도전이죠. 정도전의 스승이 이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요, 이색을 조선으로 끌어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이색은요, 어디야, 나의 나라는 고려기 때문에 너에게 협조할 마음이 없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색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양이 이렇게 보이면 집을 이렇게 짓지 않고요, 집을 다 허물고요, 한양을 등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고려말 충신이었던 이색의 입장에선 조선이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걔한테는 나쁜 놈이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치, 혜민아? 혜민이 지금 이색 만나러 갔어?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영명사는 절입니다.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습니다. 부병루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누각입니다. 누각. 텅빈성 안엔, 텅빈성 세모 쳐볼게요. 성은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죠. 즉 고려가 만든 성이겠죠. 그죠? 근데 그 고구려가 만든 성이겠죠. 텅빈성엔 조각달이 떠 있답니다. 성 안에 바글바글 하던 사람은 없어졌고 조각달은 있답니다. 그럼 조각달 동그라미 쳐볼게요. 조각달은요, 고려시대에도 떠 있을 테고요, 지금 고려 말에도 떠 있는 거죠.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죠. 영원한 존재야. 그런데 텅 빈 성은 고구려의 성 안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졌죠. 그럼 인간은 유한한 거야, 무한한 거야? 유한하겠죠. 한계가 있잖니. 그러면 텅 빈 성에 세모치고 조각달이 동그라미 그려야겠죠. 그럼 서로 간에 대비가 되겠네.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기린마는 고구려의 동명왕이 탔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린마는 한 걸음 걸으면요, 천리를 간대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고려가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했는데 고려 어디 갔어요? 빨리 동명왕이요, 고려를 살려주세요. 뭐 이런 의미 아니겠니? 그죠?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 놉니까? 천손이 바로 뭐야? 하늘의 손자래요. 이게 동명왕입니다.
아니 고구려를 계승한 그 기상들이여 얼른 전해주세요. 어디 갔어요? 이런 말이겠지. 그 다음 빼먹었다. 텅 빈 성엔 조각달이 떠있고 천년 구름이. 그럼 구름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천년 동안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동그라미겠지. 도 아래 돌이 늙었답니다. 그럼 돌은 늙었으니까 변화가 있네? 그러면 인간과 같이 하는 거죠. 세모 쳐야겠군요. 기린마는 떠난 뒤 돌아오지 않으니 천소는 지금 어느 곳에 놉니까? 돌계단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부니 산은 오늘도 부르고 강은 저절로 흐른답니다. 그럼 산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똑같은 거고요. 강도 고려시대나 고구려시대나 똑같아요. 이런 거네. 변함이 없는 상태니까 그놈은 역시 동그라미겠네. 자, 그러면 요건 인간과 자연을 잘 대비시키고 있어요. 인간과 자연을 잘 대비시키고 있는데 일단 자연은 무한한 존재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조각달이 있었고요. 변하지 않았었죠. 그죠? 산과 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변하지 않는 속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속성이니까 긍정적인 속성이고요. 이걸 통해서 뭐야? 자연의 무한함이죠. 자연의 무한함을 인식할 수 있다라면 인간 세계에 있던 거, 그죠? 고구려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텅 빈 성만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늙은 돌이 있죠? 얘네들은 모두 다 변한 거죠. 그 다음에 기린마는 있다 없다? 없다. 천손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모두 다 부정적인 속성이었네. 요쪽이 자연의 무한함이라면 요거는 뭐라고 할 거야? 인간의 그렇죠. 유한함이겠죠. 유한함. 그러면 뭐 만나라의 어떤 슬픔을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네. 맥수지탄 정도? 자, 그 밑에 1번, 2번 가볍게 풀어주신다.